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대중화에 챗GPT가 앞장서며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의 관심이 20년간 검색 시장의 최강자 구글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체해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구글이 독점하는 검색의 시대였다면 이제 챗GPT의 등장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엔진 빙에 챗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하며 검색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와 함께하는 일의 미래라는 행사에서 MS365 코파일럿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진화를 공개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코파일럿과 같은 초거대 AI 자연어 모델 없이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의 새 물결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결과물은 지난 10년간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투자와 준비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과 개인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흥과 망의 과정을 거치고 위기에 처해 큰 변신을 시도하고 성공해 다시 성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창업한 이래 PC 시장을 독점하며 제국으로 군림했지만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시장의 다변화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력 사업이었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메스를 들이대며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내용을 구독경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저서 히트 리프레시에서 MS가 과거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2013년 당시의 MS는 자발적 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MS가 당시 직면한 시장 환경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PC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분기 출하량이 3억 5천만 대를 뛰어넘은 반면 같은 기간 PC의 분기 출하량은 7천만 대에 그쳤다. 또 한편으로 윈도우 8의 매출이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iOS와 안드로이드의 판매율이 급상승했다. PC 시장을 수십 년간 독점해온 MS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큰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도 좀처럼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했다. 그 결과 MS의 시가총액은 1999년 당시 최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MS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당시 MS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조기 퇴임을 결정하고 MS의 변혁을 이끌 새로운 CEO 후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티아 나델라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혁신 전략안을 통해 MS 이사회의 신임을 받으며 2014년 2월 4일 MS 역사상 세 번째 CEO의 자리,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도전 가득한 자리에 오르게 됐다. MS의 CEO 자리에 오른 뒤 사티아 나델라는 MS에 대한 변혁을 추진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문화, 전략과 비전을 다시 세우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MS가 개방과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힘썼다. 사티아 나델라의 지휘 아래 MS는 한결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MS의 클라우드인 애저는 아마존, AWS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떠올랐으며 오피스 365가 오피스 시리즈를 대체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용 생산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윈도우 운영 시스템은
더 이상 MS의 가장 주요한 수익원이 아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추진한 혁신으로 MS의 시가총액은 4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아마존을 넘어섰다. 무려 19년 만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티아 나델라가 추진한 MS의 전환은 MS의 주력 사업이었던 운영 시스템,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의 전향이다. MS는 바로 구독 모델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했고,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MS의 혁신은 기업 문화와 전략,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1970년대 빌 게이츠가 MS를 세운 이래 MS가 생존을 걸었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핵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며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챗봇 샤오빙이 후난 위성TV와 중국 과학원이 합작으로 제작한 방송 나는 미래다에 출연해 즉흥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오늘날 인간의 꾸준한 도전과 추진,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업무와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는 미래다 프로그램에서 샤오빙은 MC인 장샤오강과 방송인 양난을 위해 즉흥시를 지었는데 관중석에서는 환호성과 효평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인공지능 소녀 시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잡한 기계 학습의 과정이 있었다. 시인 샤오빙은 수많은 심층 신경망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합성곡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영역과 감성 차원에서 각종 이미지에 대한 딥러닝도 실시했다. 샤오빙이 창작을 학습하는 과정은 사실 인간이 창작을 학습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해서 다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기존의 우수한 작품을 끊임없이 학습해서 일정 정도까지 축적한다. 이어서 어떤 영감의 자극을 받으면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과 능력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낸다. 매회의 학습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 차례의 반복 루틴이라고 본다. 시를 짓는 샤오빙은 이런 반복 루틴을 1만회 경험했다. 샤오빙은 단 1000시간 만에 현대 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인간의 창작 행위는 사실 감각기관들의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으로 가능해진다. 우리는 시를 지을 때 흔히 사물을 빌려서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사용한다. 이 말에는 시각, 언어, 감정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시인은 낙엽을 보면서 고향을 떠올리고 달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모습을 상상했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겼던 옛 사람을 떠올리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의 수많은 창작물은 다양한 감각기관 요소를 상호 결합하고 재해석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다감각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각 파트는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감각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공지능의 창의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최초로 음성 식별을 통한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스카이프 트랜슬레이터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미 9개 언어로 교차 통번역이 가능하다. 스카이프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랜 시간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와 실험을 거듭하며 실패를 밑거름 삼아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왔고 또 더 먼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통해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자기 혁신과 끊임없는 준비가 그 원동력임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